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 뉴스입니다. 소리바다는 종속회사인 윌 인베스트먼트가 자동차 신품 판매 업체인 점원 오토모빌 GmbH의 주식 20만 주를 60억 원에 취득키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사측은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한 수익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아텍은 경영권 안정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보통주 59만 2,925주를 20억 8,709만 6천 원에 장외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처분 가격은 주당 3,520원이며 처분 예정 기간은 18일입니다. 경봉은 최대 주주가 윤석원 외 1인에서 LAH로 변경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변경 후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5.64%입니다. 한국거래소는 KNC글로벌과 코리드에 대해 각각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습니다. 거래소는 각 사는 상장 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도 2부 예고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박남열 부장의 투자의 맥 시간에는 오늘도 시장의 중심이 되는 두 가지 종목을 추천해 드릴 건데요. 넥스트칩 또 어보브 반도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슈 정복 시간 예고입니다. 트럼프가 글로벌 기업 업체들을 압박해서 연일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나 GM 등 여러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 약속을 내놓고 있고 트럼프도 이에 일자리 대박을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번 CES 2017의 최대 이슈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아마존의 AI 음성 비서인 알렉사를 뽑을 수 있을 텐데요. 바야흐로 애플의 시대가 가고 아마존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 황소개구리 전법 시간입니다. 서울경제TV의 스타 멘토시죠.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주 후반 들어서는 코스닥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계셨었는데요. 어제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코스닥이 좀 강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떨 것이라고 보시는지 투자 의견 여쭤볼게요. 네. 자, 이번 주 이제 후장으로 갔으면 이제 코스닥이 좀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좀 양봉은 다르죠. 오늘 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의 수급이 꼬이지 않는 이상은 위쪽으로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릿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지수는 많이 올라가는데 종목들로 소외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많이 안 올라가니까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지수는 어느새 많이 올라가는데 종목들이 많이 안 올라가서 힘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있는 종목들도 순환매 형식으로 움직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밀렸죠. 어느새 2만 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하지만 이렇게 저점 3호 반등이라고 해서 35일 라인에서 딱 꼬리지고 올라오죠. 이게 3호 반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15 반등, 3호 반등 이 두 개가 있는데요. 3호 반등에서 한번 꼬리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고 15 반등 라인에서 꼬리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격도가 뭉쳐질 때 밑으로 눌러졌다 조정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라인에서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면 다시 밑으로 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역시 살짝 양봉으로 마감했지만 다우존스보다 나스닥이 좀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는 5,600포인트까지 한번 추가할 수 있는 자릿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 위에서 이렇게 딱 잡고 있죠. 요 라인들 다시 레벨업 할 수 있는 자릿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환율 떨어졌죠. 그여 떨어졌습니다.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350원까지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좀 더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포인트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도 엠파동 따블바닥 잡고
다시 위쪽으로 치고자 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금값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도 올해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금 관련주들 그다음에 백금 이쪽 잘 보면 좋은 퍼포먼스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추이를 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살짝 빠졌죠? 우리가 예상했던 자리 50달러 살짝 또 50달러까지 왔죠? 여기서 또 양봉이 들어올 겁니다. 이 안에서 이 밴드를 만들어요. 이게 저항 라인을 지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또 50달러 강하게 지지를 만든 다음에 또 위쪽으로 치고 가고 이렇게 레벨업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지수를 한번 또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는 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나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밀렸다가 꼬랑지 들고 쫙 올라왔죠. 그 이유는 뭐냐면 위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좀만 빠지면 저가 매수가 막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고가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흔들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목이 시가에 쭉 빠진다고 던지면 안 돼요. 어쨌든 종가 되면 쭉 끌어올리는 모습을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위쪽 라인들로 다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치면 2100포인트까지 열려있어요. 그래서 2100포인트 가고 그 다음에 또 2150포인트 요 위까지는 상단까지 열려있으니까 종목 꼭 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형주 하시는 분들이요. 자,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엠파도 누가 이렇게 그리는 것 같죠. 이렇게 쭉 끌어올렸다가 쉬었다가 쭉 끌었다가 쉬었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파동이거든요. 이번 주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추석 전주는 거의 안 좋아요. 추석 전주는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점법 월요일 화요일 이번 주에 얘기했던 정치하고 정책 테마가 많이 흔들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이 흔들리죠. 많이 이렇게 쭉 빠졌다가 막 이렇게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똑같아요. 다음 주는 또 좋아져요. 정치하고 정책 테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 다음 주는 더 좋아져요. 이번 주는 별로 안 좋아요. 추석 전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전에 추천드렸던 대형주 중심으로 어제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삼성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지금 서 있죠. 더 바이앤홀딩 하시고 팔지 않은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J 기아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아차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바닥에서 자리 잡고 쭉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을 바이앤홀딩에서 쭉 끌고 가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도 많이 올라왔죠. 자, LG전자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살아있죠. 이쪽 라인들이 더 치고 올라가니까요. 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호석유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가 놀이하고 있죠. 위에서 놀고 있죠. 바이앤홀딩에서 쭉 가져가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CJ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도 종목들을 많이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 더 바이앤홀딩에서 가져가는 전략 20만원까지는 그냥 푸적 들고 하는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오늘 추천주는 CGV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설 전에 영화 개봉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0일선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하셔서요. 쭉 들고 가는 전략을 쓰면 1차적으로 좀 놀링해서 가져가세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쭉 갖고 가서 85,000원 나이까지 목표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마이너스 한 10% 정도, 65,000원 정도 요 라인에 오면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끌고 가다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은 장중에 많이 확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요. 장중에 확 올라간다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 없어서 수익을 딱 챙기는 전략입니다. 끌고 가기보다는 장중에 그래도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얼른 찾아서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틈새 시장 공략하는 기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쭉 올라오면 쭉 팔려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코스닥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으니까요. 힘내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제가 여의도에서 강연에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요.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오늘 또 에너지를 넣어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코스피는 1차적으로 2100까지 열려 있고 2차적으로는 2150까지 열려 있다. 코스닥은 설 전주까지는 흐름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인 투자 전략에 대한 문의나 토요일에 있을 강연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전법 시간이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박남열 부장의 투자의 맥 시간입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보고 느낀 종목 중에서 확신에 찬 종목만을 선별해서 저희에게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신규 추천주를 듣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종목 리뷰부터 들어볼게요. 네, LG화학에서 일단 AS를 먼저 해드린다면, LG화학이 지금 4일간 조정 흐름이 좀 이어졌지만, LG그룹 돌아가면서 LG노텍,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화학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추세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 이어질 것으로 보유가 좀 그대로 제시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성델타 테크인데요. 신성델타 테크는 그 북미 공장 증설 기대감으로 L전자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L전자 가전부품하고 L전자 스마트 G6의 납품사이기도 하죠. 따라서 신성델타 역시 북미 공장 진출 가능성 커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6일간의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성델타테크는 거래량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음봉이 발생됐기 때문에 모아가셔도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3,250원 넘어갈 때까지는 일단은 보유해 보십시오라 좀 말씀드리고요. 3,250원 넘어가게 되면 급등도 가능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유니트론텍인데요. 이 종목은 좀 메모해 가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유니트론텍은 그 수익률 한 22% 났는데요. 3주 전에 추천드렸습니다. 요 종목을 좀 보시면 2주간의 행보를 했고요. 일주일간 또다시 또 하락을 하고 6일간 하락을 해서 보유하지 못할 정도의 공포감을 준 뒤에 1월 12일 날 거래량 급증과 함께 15.3% 그 당일날 급등을 했죠. 그리고 4일간 숨고르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결국 흔들어서 매집한 이후에 상승 흐름 정지하는 모습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저께 시청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길래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따라서 보유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봤는데요. LG화학과 유니트론텍은 보유 관점으로 말씀하셨고요. 신성델타테크는 지금 모아가도 된다 이렇게 조언하셨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신규 추천 종목 두 가지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의견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그 사물 인터넷과 자율주행차에 대한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차량용 반도체 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아우디의 차량용 시스템 온 칩을 공급합니다. 2천억대의 규모인데요. 이와 동일하게 넥스 칩을 아마 오늘 또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동종목은 P2P, 피어 투 피어의 기반의 사물 인터넷 시스템 온칩 개발 회사입니다. SK텔레콤에서 5조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자율주행과 사물 인터넷 쪽에 투자 발표를 최근에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퀄컴의 피어2피어 기반의 사물 인터넷 핵심 기술을 자회사 2IP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킹 완전 차단 기능을 할 수 있느냐인데, 피어2피어의 기반의 사물 인터넷 칩은 완전 차단이 가능하고요. 해킹 차단이 가능하고 자동차 업체의 사물 인터넷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와 완성차에 다 납품이 된답니다. 따라서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사물 인터넷 전용 시스템 온칭 개발 의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자율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자율은 반자율입니다. 완전 자율에 가깝도록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회사가 넥스칩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최근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전용 칩을 공급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럽과 미국, 중국에 법원체를 두고 있습니다. 동사는요. 아다스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칩을 유럽 보시사와 비스티 온사와 지금 협의 중이고요. 미국의 GM의 계열사 포드, 매그너 쪽에서 지금 협의 중이랍니다. 중국에는 항생과 디세이 자동차의 공급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월 달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게 규모는 저희들한테 밝히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드립니다. 공시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2월 달에 그런 부분을 아마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말씀드리고요. 9일째 조정한 이후에 어제 양봉 흐름 출현했고요. 6,850원 돌파 시에는 탄력적인 상승 흐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드리고요. 12월 1일 날 103만 주 거래량 이후에 상승 이후 숨고르기 진행을 지금 9일째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음봉이 짧으면서 거래가 2만 주 내에 거래가 되면서 흔들어댔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갖고 있지 못하고 거의 손절에 머무르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매수가는 6,470원 전후하고요. 또는 음봉 매수를 진행하고요. 목표는 1차가 8,500원, 2차 12,000원, 손절가 5,000원을 제시합니다. 예. 두 번째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 어버브 반도체인데요. 어버브 반도체 역시도 사물 인터넷용 칩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서 지금 상승 진행 중이고요. 동사는 MCU에 대한 수요 증가를 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전기 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지금 종목을 보게 되면 통합 칩에 대한 특수한 기능을 제외하는 시스템 반도체 칩 제작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동사는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넥스트 칩과 동일하게 3주 전에 8,500원대에서 거래량 급증했죠. 그리고 상승했고 최근 승고르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냐? 매수가는 9,100원 전후에 가담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는 음봉에서 접근해 보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15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예, 박남일 부장님께서 주시는 종목은 워낙에 수익도 많이 나고 종목들이 견조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데요. 오늘 두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넥스트 칩, 어버브 반도체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리뷰 듣는 시간까지 가질게요.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개장을 얼마 안 앞두고 있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코제나의 이정민 대표님, 유한타증권의 최유진 FA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짧게 투자 포인트 한 말씀씩 여쭤볼게요. 이정민 대표님. 뭐 시간 없는 것 같으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코스피는 2078선, 2080선 살짝 아래쪽에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어저께 저녁에 이제 살짝 반등을 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에서도 살짝 양봉주의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렇지만 이게 그 환율과 유가의 불안함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좀 살펴보시면서 오늘 장 개장한 이후에 10분 이후, 장 개장하고 50분 이후의 모습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유진 팀장께도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오늘 동시효과 상황을 보면 코스닥 시초가는 약보합이 예상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오늘 새벽에 삼성 부회장이 지금 기각이 됐다는 소식에 여러 가지로 지금 코스닥도 코스피도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반응할지 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월 19일 목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서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의 경기 제조업 경기가 계속해서 호전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미국 FRB의 메이지 블록톡에서 공개가 됐고 경제 지표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국내적으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분석해 볼게요. 이정민 대표님, 물 잘 드셨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삼성 이재용 회장의 그 구속 여부가 사실은 오늘 장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각이 됐죠. 뭐 구속 여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기각이 됐고, 그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삼성전자 열심히 빨간불을 켜면서 2.6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와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동안은 좀 이렇게 상승 견인을 해왔는데 가장 큰 주연의 역할을 해왔었는데, 오늘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좀 칙칙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그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조금 가시화되면서, 조금 삼성전자도
많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눌림목을 보여줬고요. 이런 눌림목을 이겨내는 모습을 꾸준히 보인다면 삼성전자도 제가 보기엔 200만 원 돌파도 뭐 사실상 시간 문제다. 뭐 이제는 경영진 리스크도 없어졌다라고 보여진다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자동차 업종에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6년이죠. 2016년 12월부터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금 좀 눌림목에 좀 맞이한 국면인데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남미, 뭐 칠레 같은 나라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결국에 12월 달에는 좀 상승을 했지만 우리나라 국내적인 리스크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 판매량이 증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수입차의 시장이 좀 확대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사실상 올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 현대기아차의 신차 발표 이후에 판매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기아차, 현대차도 다소 어려운 눌림목을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삼성생명이나 신한지주 같은 은행 보험주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제 파란불을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러한 업종들도 사실상 12월에 굉장히 미국의 금리 인상의 호재 국면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금 눌림목을 기록하고 있고요. KB금융도 빠져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소비주. 자, 12월 달에 사실은 소비가 가장 많은 12월 달에 상승을 보였어야 되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1월의 국면에 맞아서 사실 1월에도 사드 배치 문제, 여러 가지로 소비주, 그리고 유통주, 그리고 중국 관련한 이런 소비주들도 앞으로는 조금 눌림목을 맞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유통주, 소비주 이외에 IT, 반도체, 그리고 화학업종, 그다음에 일부 철강금속 업종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일부 종목군들 때문에라도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지수도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IT, 반도체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피로감 누적을 조금 해소해가는 눌림목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동안 좀 오버슈팅이 많았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분보다 코스피 지수의 하락분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080선을 훌쩍 넘어 있네요. 네, 현재 수급도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데 이런 매수세가 어느 정도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정민 대표와 함께 코스피 출발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말씀하신 순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2%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다시 정리해드리겠고요. 지금 코스피는 어제보다 0.7%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2084포인트에서 강한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으로 출발이 됐죠. 0.44% 오른 629로 출발이 됐는데 코스닥 분위기 어떨지 최효진 팀장님과 함께 분석해 볼게요. 네, 코스닥은 작년 연말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1월 효과 그리고 CES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정말 많이 올랐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이 거의 1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면서 거의 6천억 가까이 현금화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좀 반등을 했던 이유와 오늘 좀 같이 가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만이 좀 나홀로 매수에 힘입어서 좀 반등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큰 심리적인 요인을 작용하는 개인들도 이제 매도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거의 1월 효과가 끝나가는 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삼성전자의 오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실이 굉장히 오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이제 반등으로 보여지면서 거기 관련돼서 코스닥에서 세스 이후에 좀 앞으로 반사이익이나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했던 종목들이 사실 좀 불안했었거든요. 조정을 받고. 근데 오늘 이런 소식이 조금 호재로 작용되면서 다시 이렇게 소외됐던 주들이 다시 갈 것으로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업종별로는 뭐 일반 전기전자나 방송 서비스, 뭐 출판 매체, 복제 등이 상대적으로 강세였는데 지금 장 시작 후에도 그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뭐 셀트리온이나 뭐 CJ ENM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수세가 유입되는데 장 초반에도 지금 보시면은 CJ ENM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아까는 사실 5.7%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5.21% 정도 올랐는데요. 지금 CJ ENM은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저는 삼성전자가 사실 뭐 목표가는 200만 원 넘어서 갈 것이라고 보고 그게 코스닥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오늘 오전에 나왔던 것 중에서 연기금의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가 바뀌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통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나 보통 그런 큰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다가 너무 최근에 최고가 갱신이 이제 올라가면서 일단 차익 매물을 이제 출회를 하고 그다음에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코스피에서는 뭐 LG전자라든지 그리고 CJ ENM을 좀 담았다는 것이 가장 좀 큰 이슈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많이 올랐지만 좀 조정 국면 없이 계속적으로 잘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CJ ENM은 사실 그 도깨비 같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지금 넷마블 관련돼서도 굉장히 게임이나 방송 이제 드라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콘텐츠에서 좀 좋은 호재들이 만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보셔도 되지만 다만 지금 상승주나 다른 종목들처럼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약간 애증의 존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미국이라든지 유럽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있고 이제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트럼프가 발언했던 이제 약가를 이제 낮춘다는 점에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고 오르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 이제 투자자분들이 계속 좀 왜 안 오르냐 약간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뭐 한미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유한양이나 이제 뭐 녹십자 같은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뭐 불신들이 있으면서 아직까지 이게 투자 심리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고 있진 않지만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셔야지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영종도 관련해서 뭐 카지노 관련해서 굉장히 올랐었다가 뭐 GKL도 같이 동반해서 이제 반사이익 누리면서 올랐었는데 어제 이제 많이 올랐다고 조정 보면서 오늘도 좀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카지노지 오늘 아침에 나왔던 공시 중에서는 회사채 발행되는 게 좀 미달됐다는 소식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약간 주가에 미칠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유의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수급 같은 경우에는 어제 순애도로 이제 돌아섰었던 이제 개인들도 다시 오늘 회복해서 삼성전자의 이런 소식들이 좀 호재로 작용해서 개인들이 약간 안도의 한숨을 보이면서 다시 매수세로 돌아선 것 같고요. 외국인도 뭐 미미하게나마 다시 돌아서곤 있지만 기관들이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그 코스닥 시장도 추가적으로 좀 유의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는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분위기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1% 정도의 반등을 주면서 강하게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 19,000선이 붕괴가 됐었는데요. 다시 회복이 됐죠. 19,082포인트로 출발이 됐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이제 국내 외환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달러 환율의 급등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13원이나 급등 출발이 됐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떤지 분석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14만 30전 상승한 1,180원에 출발했습니다. 최근 급락세를 보였던 달러원 환율이 어제는 또 오늘 다시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 환율은 연준 의장의 경제평가 발언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화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의 상승과 제넷 옐런 연준 의장의 긍정적인 경제평가 발언에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휘발유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소비 증가에 따라서 2014년 중반 이후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로 2%를 넘었습니다. 또 어제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연준의 목표에 접근하고 있고 또 금리 인상을 오래 기다리는 것은 고물가와 불안정성이라는 위험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엔화는 달러당 114.29에
우회를 기록하면서요. 그 전날 뉴욕 시장 마감 가격이 런던 12.65엔보다는 1.64엔, 즉 1.43%나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급등을 했습니다. 달러는 1개월물이 1178원 5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마이너스 15전을 고려하면 어제 환물한 종가였던 1166원 70전 대비로는 11원 95전 정도 상승한 셈인데요. 오늘 서울 한시에서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 및 기술적 반등에 힘입어서 1180원대로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180원대로 올라서면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1180원대 초반에서 상당히 제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편 국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구속이 관심사이지만 외환 시장에서의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울 한시는 대외 변수, 특히 글로벌 달러 강세 여부에 따른 엔화 및 위안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장중 엔화 및 위안화에 연동된 흐름은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175원에서 1182원입니다. 예, 달러원 환율 출발 분위기 분석해봤고요. 오늘 하루 등락폭이 어떨지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유진 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장 대비 많이 오르거나 내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분석해볼 종목은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오너 리스크가 다소 누그러졌다,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2% 넘게 급등입니다. 이제 200만 원 돌파가 눈앞에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 어떨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매수 의견이신 거죠? 최유진 팀장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의견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작년 말부터 이어졌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이런 오너 리스크 이슈 이외에는 사실 삼성전자가 뭐 대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실적적인 면에서는 사실 빠지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금도 이런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이 뭐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약간 차익 실현 매물로 다시 이제 매도를 하고 저가에 다시 매수하겠다는 의견인 거지, 내부적으로도 뭐 펀드 매니저들이나 뭐 투자자들 그리고 연기금 입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200만 원 이상 갈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많이 달리던 말에 조금 약간 쉬어가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게 나와준 게 오히려는 마켓에서는 좀 호재로 보여져서 좀 약간 조정이 있거나 이럴 때 물량을 더 확보를 하자는 이런 의미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리스크가 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을 때 삼성전자 이거 이제 신뢰를 잃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뭐 세계적인 뭐 글로벌 기업이랑 비교를 했을 때 삼성전자는 뭐 인텔이라든지 다른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그런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가 이어졌다고 해서 삼성전자 자체가 좀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의미로 좀 확대 해석하는 거는 좀 억지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삼성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라는 지난번 의견과 마찬가지로 보면서 저는 굿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을 대체할 만한,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살 만한 종목은 없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또 오늘 수급 상황 보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창구에서도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주셨거든요. 이번에 이정민 대표께도 코멘트 여쭤볼까요? 네, 뭐 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똑같은 얘기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쪽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뭐 나쁜 의견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이 됐다. 결국에는 리스크, 그러니까는 경영진 리스크가 말끔히 해소가 됐는가라는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검에서 강도 높은 재수사를 통해서 또 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물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예. 특히나 미래전략실의 뭐 여러 분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승마협회 회장 출신인 삼성전자 사장인 박상진 사장 기소는 뭐 사실상 뭐 가시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에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서 사실상 재판을 받는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경영진 리스크는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무서운 것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만 재판 중에 만약에 법정 구속이 된다.
이러면 또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잘 시간이 지나면서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몇 년 전인데 오래된 얘기지만 횡령으로 인해서 SK 최태원 회장이 재판 중에 불구속 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4년이었나요? 4년 선고를 살해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경영진의 리스크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경영진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짚어볼 점을 말씀해 주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삼성전자는 200만 원 돌파가 시간 문제다. 경영진 리스크도 없어진 상태다라는 의견이셨고 두 분 모두 삼성전자 굿 의견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호텔신라를 볼 텐데요. 호텔신라 수익성 저하 장기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우려감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3%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는데 호텔신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3, 2, 1. 두 분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정민 대표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를 했고 이런 모습이 일단 차트에도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인데 신해면세점이 굉장히 경쟁이 격화가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김포공항 사업 중단 시장 내 점유율이 하락이 됐다는 이런 언론들은 사실 여론들은 피하기 힘들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증가를 해도 사실 지금 차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힘든 지금 이런 면세점주 혹은 여행 관련주인데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실적을 호실적으로 가셔야지 못한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내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유워커들이 얼마만큼 더 이제 지속될 수 있는가의 부분에서도 좀 지켜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가 좀 많이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더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관련주에 대한 시각 자체가 부정적이신 건가요? 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면세점들이 모여있는 그 어디죠? 명동? 예. 명동 일대에도 지금 유효화가 점점 줄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본 이후에 정치적인 이슈도 지켜본 이후에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준 팀장께서도 호텔신라 부정적인 의견 주셨거든요. 얘기 듣겠습니다. 예. 네, 일단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으로도 이제 정배열이 아니라 역배열로 보이면서 지금 추세가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안정성을 좀 추구하는 투자자로서 의견을 드릴 때 항상 이제 52주 신고가라든지 정배열로 가는 차트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니면 W자나 V자 반등을 보이는 그런 차트도 아니고 지금 사실 많이 떨어졌을 때 예를 들면 1월 11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7% 정도 빠졌을 때 지금 최근에 또 올랐던 거는 너무 이제 급락했던 거에 대한 이제 단기적인 그 급등 그러니까 상승 그러니까 반발 매수세가 나올 뿐이지 투자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좀 상승 여력이 없었다는 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정민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면세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다른 해외 쪽 사례를 보면서 정책적으로 지금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실적으로 다른 외환 FX 거래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면세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런 인바운드 관련해서는 아직 좀 미숙한 점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너무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키우다 보니까 초반에 커지기도 전에 이제 여러 면세 사업자들 이런 종목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익성이 악화된다든지 서로 이제 그 경쟁하는 이제 구도를 보이면서 시장이 성장하기도 전에 수익성도 안 좋아지고 되게 이런 것들 둘러싼 지금 배경들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추세도 깨어져 있는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펀더멘탈적인 면에서도 지금 면세 사업을 둘러싼 그런 환경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때는 많이 빠졌을 때 단기 상승을 노리시는 그런 기술적인 매매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회사의 모멘텀을 보시고 투자하는 종목은 아니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호텔신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올해 IPO 시장, 기업 공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올해
롯데 호텔 롯데가 상장할 예정에 있죠. 최유진 팀장님은 호텔 롯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적게 보십니까? 사실 뭐 작년에 뭐 IPO 시장에서 뭐 호텔 롯데라든지 다른 큰 굵직굵직한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시장의 판도는 요즘에는 그런 뭐 예측이라든지 전망보다는 대응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업황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공모가를 하회를 한다든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좀 정치적인 이슈를 조금 제가 뭐 민감하지만 들어드린다고 하면은 사실 이번에는 삼성이 이렇게 됐지만 지금 특검에서는 노리고 있는 게 뇌물수사 관련해서 뭐 롯데라든지 다른 뭐 CJ나 SK나 현대차 같은 다른 그런 대기업들이나 재벌 기업들도 좀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타이밍이랑 잘못 맞물려서 나오게 된다면 좀 그런 것들도 합쳐서 좀 안 좋게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NC소프트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6%나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떤 이슈가 있나 좀 살펴봤더니 신작 게임 로열티 수익 증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3, 2, 1. 예, 두 분 오늘 짜신 것 같아요. 마치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주셨거든요. NC소프트는 이정민 대표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예상 매출 전분기 대비기 14.8%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NC소프트의 리니지2 레볼루션 너무 핫하다고 그래서 제가 해보셨어요? 네, 게임을 하지 않는데 한 달가량 열심히 해봤습니다. 근데 인기가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접속하기에도 굉장히 힘들어요. 뭐 일부 서버에서 인기 있는 서버들은 접속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예. 대기자 수가 뭐 무려 뭐 많게는 몇천 명까지. 그러니까는 한번 게임에 접속하려면 핸드폰을 켜놓고 끄지 않은 상태에서 뭐 30분에서 1시간 가량을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일괄적으로 접속하는 접속자의 양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NC소프트가 그동안 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11월 말부터는 이 리니지2 레볼루션이 신의 한 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지금 월봉 기준으로 봐도 22%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주가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지금 현재 30만 원을 훌쩍 넘어서 있는 이런 가격대에서 진입을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감은 없지 않아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한 번쯤 눌림목이 나와준다면 과감하게 진입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눌림목이 나와준다면 글쎄요, 큰 눌림목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한 29만 원 정도, 29만 원 선에서는 한 번쯤 진입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유 자본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진입을 하신 이후에 눌림목 29만 원 밑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굉장히 메리트 있고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NC소프트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최유진 팀장님은 팔방미인이시니까 게임 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해보셨어요? 사실 저는 초등학생 때 이후로는 제가 현금을 그래서 소위 말을 편지를 할까봐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워낙 이제 핫하다고 해서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듣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또 이제 그 관련 기사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올해 구정 때 이제 뭐 조카들이나 이제 애들이 있다면은 설날 세뱃돈으로 NC소프트 이제 주식을 선물해라 이런 기사가 사실 있었어요. 저도 거기 보면서 제 조카들한테 너무 많긴 하지만 한 주씩 선물해 주는 게 어떨까 싶을 정도로 네, 많이 비싸지만 조카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켓에서 사실 그 생각했던 컨센서스는 이거 관련해서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이정민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2배 가까운 수준 2,000억. 그러면 이게 포켓몬고가 그때 나왔을 때 정도의 흥행 기록을 보고 있고 좀 일각에서는 그걸 넘어설 것이다 이런 의견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NC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게 모바일이나 뭐 PC 관련돼서 연동해서 같이 동반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각을 많이 나타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런 이슈로서 사실 저는 좀 무리하게 보자면은 이런 회사는 뭐 중장기적으로 50만 원, 100만 원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서 게임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좀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고 지금 달리는 말이어도 지금 타는 게 맞다라는 의견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증권사에서 오늘 어떤 업종이나 종목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건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증권사 추천주 오늘은 유안타증권의 박정민 차장님 전화 연결해 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좀 좋아지면서 어떤 종목을 사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는지 투자 포인트 듣겠습니다. 우선 지금 최근에는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위주로 좀 이렇게 좀 올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네. 시장도 보면은 좀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나 보고 있는데 어제 전일자에 보면 죄송합니다. 전일자의 그 수급이 우선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들어온 종목을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은 어제 보니까 CGV가 수급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 그 매출이 좀 이렇게 실적이 호조될 전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4분기에 매출이 한 4천억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46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좀 실적이 호전될 것이라는 흐름 때문에 어제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중국 쪽에서도 중국 매출이 좀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적자폭이 개선되면서 좀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이라든지 터키 쪽에도 이렇게 좀 성수기 효과를 누리면서 이 CGV의 그 매출이 좀 이익 개선에 좀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전체적으로 그 박스오피스 시장 자체가 많이 좀 부진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 상승 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중국 쪽에 대한 매출 성장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좀 부족했던 그 영화 콘텐츠들이 올해는 그 헐리우드 라인업이라든지 올해 배급사들 라인업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밑에 저점을 형성을 하고 지금 이제 다시 좀 탄력을 받으면 좀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7% 이상 급등한 이후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가 77,000원 선인데 목표가는 얼마나 보세요? 우선은 뭐 전체적인 밸류로 봤을 때 아직까지 좀 저평가돼 있는 구간에 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전 고점이 한 9만 원대를 넘어선다면은 한 10만 한 5천 원까지도 봐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CGV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김영구 멘토께서도 오늘장 추천주로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여러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는 종목인 만큼 투자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의 박정민 차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장 특징주 계속 이어볼까요? 예, 철강주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올해 철강주가 계속 갈 것이다라는 의견 많은 분들께서 내주고 계신데 철강주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오늘 짜셨네요. 예, 두 분 모두 중립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 최유진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뭐 연기금의 수급에 대해서 뭐 맹신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반도체랑 화학 그리고 철강 관련해서는 작년 연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굉장히 상승 랠리를 계속 보던 종목들이라서 지금 뭐 철강 같은 경우도 뭐 계속 가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항상 모든 뭐 주가라든지 이런 업계가 전체적으로 호황을 보이더라도 이런 차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중립 의견을 드렸지만 철강에서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고 상품 시세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사실 포스코가 굉장히 좀 올랐던 이유는 이제 뭐 중국의 구조조정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중국에서도 뭐 상품 시세가 계속 철강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국유 기업의 개혁 진전에 따른 기대로 지금 중국 쪽 관련해서 후광통이나 성광통 쪽에서도 철강주가 굉장히 좋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마켓 상황을 보면 철강주가 좀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물론 그런 게 있을지언정 지금 계속 모멘텀은 뭔가 그러니까 오히려 자동차라든지 조선 관련해서 너무 저가된 거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반도체랑 뭐 철강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전환하자는 그런 의견들도 사실 많기는 한데요. 그런 것보다는 좀 계속 달리는 말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철강주 중에서 한 종목을 포트에 담는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대장으로 꼽히는 포스코 조정이 오면은 예. 저는 약간 한 놈만 가져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도 사실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개만한 게 없다. 약간 이런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털강주에서도 아무래도 보면 뭐 포스코 말고는 다른 주들 주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아무래도 다 전체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예. 포스코가 오늘 3%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철강주에 대한 매기가 집중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두 분 모두 중립 의견 주셨습니다. 이정민 대표께도 여쭤볼까요? 오늘 최유진 팀장님이 너무 해맑으셔서. 예. 일단 저도. 질투하시나요? 네. 저도 좀 재밌게 하려고요, 이제. 머리가 재밌습니다. 저도 이제 철강금속을 사실 아까 이제 동시호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소들을 명확하게 알아야죠. 중국의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이 좀 가시화되고 있고, 철강설비 폐쇄가 꽤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외국인 투자자가 갈 곳이 없죠.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국내 그 철강 금속 업종에 좀 이렇게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최유진 팀장님이 이제 그 추천해 주셨던 포스코나 현대제철을 연봉과 월봉으로 좀 길게 본다면 차트 모양이 얼추 비슷하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각 기업 간의 영업이익 이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거시경제나 전체적인 전 세계의 경제적인 상황이 가장 중요한 업종이 결국에는 철강금속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꾸준하게 계속 상승을 한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원자재 매입 등에 있어서 환평가 손실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씩씩하게 올라갔던 이런 자리들도 금세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또 반대로는 길게 보면 어느 정도 눌림목을 그동안에 2008년도부터 꾸준하게 하락됐던 이런 분위기를 다시 턴어라운드해서 바탕업하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불안 요소도 조금 있다. 미국의 자유보호무역주의라든지 환율에 대한 문제라든지 유가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신중하게 진입을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철강금속주를 좀 매입을 하시려면 저는 차라리 IT 반도체에다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투자 판단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중립 의견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8% 이상 급등세를 보이는 장중에는 13%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대한전선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사우디에서 대규모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한전선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어떨까요? 3, 2, 1. 예, 최유진 팀장님 왜 중립 의견이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 차트상으로만 봐도 뭔가 추세가 아직 읽혀지진 않고 뭔가 수주가 크게 들어왔다는 점에서 오늘 크게 좀 상승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대한전선이나 관련된 주로는 그러니까 동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트럼프 대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인프라 관련해서 5천억 원 관련해서 투자를 할 거라는 전망이 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런 인프라 투자 관련된 주가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요. 사실 LS 전선도 그렇고 대한전선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이렇게 주목을 받아왔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내일 취임을 정식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했었던 그런 기자회견이라든지 그분이 이제 올리는 SNS 트위터 상에 자기가 내거는 공약 예를 들면 앞으로 고용이 최대로 창출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뭔가 근거 없이 타당성 없이 뭔가 그렇게 얘기를 마켓에서 크게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내일 이후에 이런 거 관련해서 물론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그 개별적으로 이 회사 내부의 이슈로 중동에서 되게 큰 규모의 수주를 땄다는 거는 좋은 거겠지만 이제 아까 LS 전선이나 트럼프가 관련된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수혜주로 꼽는다고 하면은 그게 만약에 잘 되지 못했을 때 그냥 정책 그 방향대로 가지 못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약간 외부 불효과에 의해서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추세도 아직 읽히지 않고 이런 걸 다 염두에 두시면서 중립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는 게 보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해소가 돼서 트럼프 관련된 뭐 인프라 투자 수혜로도 굉장히 좋게 간다면은 더할 나위 없는 이제 호재로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회사 뭐 추가적으로 뭐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트럼프의 향후 정책 향방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주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정민 대표께도 코멘트 들어볼게요. 네, 뭐 추세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추세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추세나 기술적인 분석으로 본다면 사실 사고 싶어요.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 3월 중반, 3월 18일경 긴 양봉 추이를 보이고 나서 2, 3일 내로 크게 한번 위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때와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가장 근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금 추세고요. 결국에는 뭐 수급은 이런 종목 수급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예스지만 반대로 이제 그 초각 케이블 설치 공사 뭐 70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중동 시장 경제는 제가 2,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건설업도 그렇지만 중동 시장 경제는 결국에는 국제 유가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제 유가가 또 한 번 52달러죠. 52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54달러에서 51달러 부근에서 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은, 내일 새벽, 이제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새벽 1시경에, 유가량, 유가량의 산유재고량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산유재고량이 증가세로 확 늘어난다. 증가세가 많이 늘어난다. 그런다면 유가가 한 번쯤 50달러를 또다시 위태롭게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중동의 시장 경제도 뭐 당분간은 또다시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참 고민이 되네요.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보면 매수, 그 다음에 뭐 시장 경제로 보면 실질적으로 좀 관망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 종목 저는 일단은 지금 진입을 해가지고 1,900원 선을 이탈한다면 손절, 만약에 지금 진입을 해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약 지금부터 15% 정도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 오늘은 대한전선까지 분석하겠습니다. 코제나이의 이정민 대표님, 유한타증권의 최유진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는 이슈 정복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자동차 제조사인 GM이 올해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각각 10,000개, 1,500개 창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내외 기업들이 트럼프의 눈치를 보면서 이 같은 행보를 잇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일자리 창출 계획이 트럼프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는 면피성 생색내기용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효과가 특히나 일자리 창출 면에서 어떻게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건지 의견 여쭤볼까요? 네, 사실은 뭐 정치권이 사람들의 표를 의식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경제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율하는지를 항상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주체들은 어떻게 하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월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용이 많이 유발된다고 할지라도 그 고용 유발이 숫자적으로는 효과적으로 취업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의 질적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계산해주는 우리가 캐셔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많아진다고 고용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상황이 많이 좋아질 것이냐? 꼭 그렇지 않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몇 명 더 늘어난다고 고용의 공약이 잘 지켜졌느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행 같은 경우나 주행 같은 것 외에 이런 제조업체들이 좀 늘어난다는 건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당선될 때 핵심적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 미시건주 주변에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벨트 지역을 공략해서 사실 거기가 민주당의 텃밭이었는데 거기를 다 잡아가면서 러스트 벨트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지역을 다 가지고 가면서 트럼프가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의 공장들이 멕시코로 빠져나가고 아시아로 빠져나간다. 이것들을 다 넘어오게 하겠다. 그래서 해외에 나간 기업들은 엄청난 세금을 물릴 것이고,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서 그 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물릴 것이고, 미국으로 다시 리쇼링된 쪽은 법인세를 낮추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노동자들이 호응을 하면서 그 민주당 텃밭을 섞어냈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됐는데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근데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느냐? 이렇다면 사실 내실 있는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왜냐 하면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 구조 바뀌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돌아서지 못합니다. 요즘의 산업 사회는 어떤 건가요? 제조업이 강조되는 사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컴퓨팅에 의한 자동화를 넘어서 이제 이 자동화가 지능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동 지능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일자리는 현재 산업 구조에선 점점 더 줄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고용을 늘린다 할 때는 정말 그 어떤 새로운 산업 영역이 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옛날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라는 것은 그 말하기는 편하지만 실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공약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정말 빈 공짜의 그런 공약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세상의 직업들이 단순 노무직 그리고 기술 지식업 그리고 문화 창조 영역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는 흐름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다지 기계화가 필요치 않는 단순 노무직 이렇게 계속 남아 있을 거고요. 그럼 중간중간에 일정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제조 라인들은 다 자동화가 될 것이고 또 서비스조차도 자동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은 텅 비게 되고요.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더 많은 그 이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직업이 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구조화에 직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했던 공약을 바라보고 찍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저희들 판단에는 가장 배신감을 느끼는 미국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죠. 그 공약을 믿고 찍어줬던 사람들이 대부분 배신을 당하는 게 어떤 정치, 특별히 포퓰리즘에 의해서 당선되는 사람들이 항상 그 결과치였는데요.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미국에선 높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국내외 기업들이 연일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있고 트럼프도 고용 대박을 외치면서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인데 시장의 반응이 좀 냉랭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8일에 폐막한 CES 2017의 최대 이슈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구동성으로 아마존의 AI 음성 비서인 알렉사를 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야흐로 애플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아마존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건지 투자 팁까지 함께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재미있고 향후에 이 부분이 저희들 주식하는데도 투자를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애플과 아마존은 대단히 중요한 축이 되는 두 회사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구글 정도까지가 있을 건데요. 왜냐하면 애플은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의 원조라고 볼 수 있죠. 노키아가 만든 것은 사실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했으니까 먼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라고 불리긴 어려울 것이고요. 애플이 스마트 세상을 확실하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컴퓨터에 의해서 인터넷망으로 연결된 그 세상을 이 개개인에 의해서 연결되는
개인적 디지털 디바이스를 만들어 주었죠. 그러면서 이 폭이 훨씬 더 광대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런 어떤 디지털 디바이스의 원조가 된 것인데요. 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세상을 들어가서 보여지는 그런 창은 어떤 것이었냐면 대체적으로 구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죠. 그런데 그 세상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구매하고 무언가 사이버 세상에서 자신의 필요들을 채우는 그 과정들에 대표되는 회사가 어딘가요?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처음에 우리나라의 예스24라든가 알라딘이라든가 하는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영역에 다 커버리지가 되는 그런 소매 유통회사가 되었죠. 최근에 드론으로 다 배송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왜 드론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선 상품을 배달을 하려면 당일 안에 나가야 됩니다. 즉 우유라든가 정육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가야죠. 그래야 부패가 안 되겠죠. 그래서 드론이 필요한 겁니다. 드론 서비스가 되면 이제는 월마트 시장까지도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그렇게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회사들이 다 새로운 세상의 관문을 열어준 회사인데요. 애플은 디바이스가 훨씬 더 강한 회사입니다. 아이튠즈라는 그 소프트웨어 쪽도 있지만 아무래도 역시 아이폰으로 대변되는 디바이스가 강한 회사이고요. 아마존은 어떤 회사냐? 새로운 플랫폼을 가진 회사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구매의 방법을 새롭게 제시한 플랫폼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 디바이스라는 것은 일종의 출입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출입문을 아마존이 열어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열어준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플랫폼은 뭐냐? 플랫폼은 경기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출입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열심히 뛰어놀 수 있는 경기장을 마련해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디지털 세상에서는 출입문보다는 플랫폼이 더 강점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디바이스보다는 플랫폼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인데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플랫폼이 커지니까 힘도 커지지 않습니까? 구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컨텐츠 회사인데 컨텐츠가 강해지니까 힘도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다양한 걸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자신들의 플랫폼에 만든 디바이스 만드는 건 쉽죠. 네. 그러니까 애플도 아이튠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컨텐츠와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서로 싸우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근데 어쨌든 유리한 위치는 플랫폼을 가진 회사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이 부분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서 지금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나갈 것인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될 것인데요.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플랫폼을 만들 수 있으려면 내수 기반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쉽지 않고요. 아니면 이 플랫폼에서 놀 수 있는 기업 산업을 만들면 그 회사는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겁니다. 이런 회사를 찾으시면 10루타짜리 회사를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앞으로 이것을 1, 2년 동안에 찾는 과정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펼쳐질 것입니다. 예, 앞으로는 디바이스보다는 새로운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 주도적인 선도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정보군요. 신한금융투자 박상준 부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양지수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빨간불 켠 종목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혼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은 1% 이상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끝까지 잘 분석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